퇴직 후 삶을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건 돈입니다. 하지만 제가 수많은 은퇴자들을 만나본 결과 진짜 빈곤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잃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67세 김모 씨는 평생 제조업 공장에서 일만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공장 문을 열고 야간 근무를 마칠 때까지 한결같이 일터에 있었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다는 자부심 하나로 버텨온 세월이었죠. 그렇게 35년을 일하다가 정년퇴직 후 처음으로 일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불과 석 달 만에 김 씨는 깊은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그의 말입니다. 돈이 줄어드는 건 예상했는데 이렇게 내가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껴질 줄은 몰랐어요. 은퇴 직후 김 씨의 월 수입은 국민연금과 퇴직금 일부에서 나오는 14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생활비를 아끼며 버틸 수는 있었지만 문제는 그가 하루의 대부분을 아무 할 일 없이 보내는 데서 시작됐습니다. 일로 채워졌던 시간이 이제는 텅 비어 있었고 그 공허함이 하루하루를 삼켰습니다. 일은 그에게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존재의 의미였습니다. 퇴직 후 그 의미가 사라지자 그는 심리적 빈곤에 빠진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한국 은퇴자 10명 중 6명은 소득보다 사회적 관계의 단절이 더 힘들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문제를 빈곤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을 때만 가난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부산의 62세 이정자 씨는 은퇴 후 또 다른 형태의 빈곤을 겪고 있습니다. 남편은 은퇴 후 집에만 있고 대화가 줄면서 서로의 삶이 따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에 있을 땐 바쁘다는 이유로 대화를 피했지만 이제는 대화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퇴직 후엔 부부가 더 가까워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이른바 관계의 빈곤입니다. 일터에서 어떤 사회적 연결망이 사라지고 가족 내에서도 소통이 줄어들면 사람은 외로움에 취약해집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관계적 빈곤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흡연이나 음주보다 더 크다고 경고합니다. 실제로 퇴직 후 5년 이내의 중년 남성에게 우울증 발병률이 급격히 높아진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빈곤은 시간의 빈곤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은퇴자들은 시간이 많아졌는데도 시간 관리에 실패합니다. 목표나 계획이 없으면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무너집니다. 서울에서 만난 65세 정모 씨는 퇴직 전엔 하루가 너무 짧았는데 지금은 하루가 너무 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8시에 일어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2~3시간씩 TV만 보다가 오후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미의 빈곤입니다. 경제적 준비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마음의 허기이자 삶의 구조가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은퇴 설계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3가지를 함께 말합니다. 돈 관계 의미. 첫째, 돈은 생활의 최소 기반입니다. 하지만 줄어드는 돈을 불안의 원인으로 두지 말고 흐름을 관리하는 습관으로 바꿔야 합니다. 둘째, 관계는 일터 밖에서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새로운 동호회, 지역 커뮤니티 봉사 모임 등과 연결될 때 사람은 다시 존재감을 느낍니다. 셋째, 의미는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다시 정리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신이 쌓아온 경험을 누군가에게 전할 때 그것이 새로운 일이 되고 삶의 구조가 복원됩니다.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한 대기업 출신 60대 남성은 퇴직 후 학교에서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업 이야기를 들려주는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내가 왜 이걸 해야 하지? 라는 회의감이 들었지만 몇 달이 지나자 그는 말했습니다. 돈은 줄었는데 마음은 더 부자가 된 느낌이에요. 누군가 나를 기다린다는 게 이렇게 큰 일인지 몰랐어요. 이것이 바로 빈곤을 이기는 유일한 해법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제도나 계획으로 극복할 수 있지만 심리적 사회적 빈곤은 스스로의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결국 은퇴란 일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의 일을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 의미를 만드는 일. 그 일의 형태가 달라질 뿐 인생은 여전히 이를 통해 유지됩니다. 퇴직 후 진짜 빈곤은 돈이 아니라 자신이 더 이상 세상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느끼는 그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빈곤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은 다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일은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은퇴 후에 당신은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그 답을 찾는 순간 진짜 부의 회복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일밖에 모르던 인생은 은퇴의 문턱에서 비로소 멈춘다. 그리고 그 멈춤은 생각보다 훨씬 거칠고 냉정하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고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바쳤던 사람일수록 은퇴 후에 마주하는 빈곤은 단순히 통장의 잔고가 아닌 삶의 구조 전체가 무너지는 경험으로 다가온다. 그 빈곤의 본질은 일이 사라졌다는 사실이다. 일은 단지 돈을 버는 행위가 아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고 하루의 리듬을 만들며 내가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공한다. 그런데 그 일을 잊는 순간 사람은 마치 자신이 투명해진 듯한 감각에 빠진다. 더 이상 누군가가 나를 찾지 않고 내 손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나의 시간이 어디에도 쓰이지 않는다. 이것이 은퇴 후 가장 잔인한 형태의 빈곤이다. 서울 외곽의 한 아파트에 사는 68세 전직 은행원은 이렇게 말했다. 평생 지점장까지 했는데 퇴직하고 나니 제 명함이 쓸모가 없어졌어요. 누가 나를 김 지점장이라고 불러줄 때는 그래도 세상에 나의 자리가 있는 줄 알았죠. 그런데 이제는 그냥 동네 노인일 뿐이에요. 그는 퇴직 후 1년 동안 급격히 말수가 줄었고 아내와의 대화도 단답형이 되었다. 가족은 그저 그가 예민해졌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는 스스로의 존재감을 잃어버린 채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다. 이처럼 일은 인간에게 정체성과 사회적 지위를 부여한다. 그래서 일로만 살아온 사람일수록 일의 상실은 곧 자아의 상실로 이어진다. 문제는 우리 사회가 이 변화를 자연스러운 노년의 과정으로 치부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은퇴자들이 이 시기에 정신적 공황을 겪는다. 그들은 퇴직 후 단 한 번도 자신이 무엇을 원했는지, 어떤 일을 하면 행복한지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한 중소기업에서 평생 기술직으로 일한 63세 남성은 퇴직 후 불과 6개월 만에 병원 신세를 졌다. 불면증과 공황 증세로 진단받았다. 그는 의사에게 이렇게 말했다. 잠이 안 옵니다. 내일 할 일이 없다는 게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습니다. 이 말에는 은퇴자들의 공통된 두려움이 담겨 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하루가 반복될 때 사람은 자신이 점점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간다고 느낀다. 그리고 그 감정은 경제적 빈곤보다 훨씬 더 깊은 절망을 만든다. 은퇴 후 빈곤은 3가지 얼굴을 가진다. 첫째는 재정적 빈곤이다. 소득이 끊기고 지출은 그대로 남는다. 둘째는 관계의 빈곤이다. 일터에서 맺었던 인맥은 사라지고 사회적 연결망이 끊긴다. 셋째는 의미의 빈곤이다. 일상이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해주지 못할 때 사람은 자신이 왜 존재하는지 묻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 3가지는 서로 맞물려 악순환을 만든다. 돈이 줄면 외출을 줄이고 사람을 덜 만나며 결국 삶의 의미를 잃는다. 그 결과 다시 심리적 우울이 찾아오고 소비 의욕이 떨어지며 경제적 어려움이 더 커진다. 이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 필요한 건 재정적 계획이 아니라 삶의 재설계다. 많은 사람들은 은퇴 설계를 재테크나 연금 중심으로 생각하지만 진짜 설계는 나는 어떤 리듬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구조적 준비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어디서 누구를 만나며 어떤 일을 통해 스스로를 유지할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로 퇴직을 맞는다면 어떤 금액의 연금을 받아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는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정체성의 진공 상태라고 부른다. 오랫동안 하나의 역할에 몰입했던 사람은 그 역할이 사라졌을 때 자신의 다른 면을 인식하지 못한다. 직장인은 일꾼으로만 존재했고 부모는 가족의 가장으로만 존재했다. 하지만 인간은 그 이상의 존재다. 은퇴 후의 과제는 바로 나를 다시 구성하는 일이다. 이 과정이 없으면 사람은 과거에 머물고 스스로를 과거 직함이나 수입으로만 평가하게 된다. 이 재구성의 시작은 아주 작고 단순한 행위에서 비롯된다.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거나 아침 산책길에 같은 사람에게 인사를 건네거나 지역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일. 이런 작은 움직임이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그 관계가 다시 나를 세상과 연결시킨다. 사회학적으로 볼 때 은퇴 이후의 관계 재건은 경제적 자립보다 더 강력한 복지 효과를 낸다. 사람은 자신이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때 비로소 생명력을 회복하기 때문이다. 또한 은퇴 후의 시간은 생산성 중심의 시간에서 의미 중심의 시간으로 바뀌어야 한다. 직장인은 하루를 실적과 효율로 평가하지만 은퇴자는 하루를 충만함으로 평가해야 한다. 오늘 누구를 만났는가,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가가 중요하다. 시간의 질을 바꾸는 훈련이 바로 노년의 핵심 기술이다. 이 훈련이 없으면 사람은 늘 과거의 속도에 시달리며 자신이 게을러졌다고 자책한다. 하지만 은퇴 후의 시간은 느림의 기술을 배우는 과정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을 버린다고 해서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오히려 진짜 일은 그때부터 시작된다.
돈을 벌기 위한 노동이 아니라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삶의 일이다. 어떤 이는 글을 쓰고 어떤 이는 아이들을 가르치며 어떤 이는 마을 텃밭을 가꾼다. 이런 일은 돈이 되지 않아도 삶의 구조를 회복시키는 강력한 힘이 된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 사람은 자신이 여전히 사회의 일부라는 확신을 얻게 된다. 은퇴 후 진짜 빈곤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세상에 나를 증명할 무대가 사라졌다고 느낄 때 찾아온다. 그러나 무대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단지 바뀐 것이다. 회사라는 무대에서 내려왔을 뿐 인생이라는 더 큰 무대는 여전히 우리 앞에 남아있다. 다만 이번에는 관객이 아니라 함께 연기할 사람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동네 친구일 수도 있고 배우자나 자녀일 수도 있다. 중요한 건 다시 무대 위로 올라서는 용기다. 끝으로 이런 말을 전하고 싶다. 은퇴는 상실의 시간이 아니라 재구성의 시간이다. 우리가 가진 경험, 기술, 기억, 인간관계는 여전히 자산이다. 다만 그 자산을 새로운 방식으로 써야 할 때가 온 것이다. 돈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빈곤이 있지만 의미를 되찾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부유하다. 일로만 자신을 증명하던 인생에서 벗어나 이제는 존재로서 자신을 증명하는 인생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진짜 풍요가 찾아온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자신을 다시 배우는 시작이다. 일밖에 모르던 인생이 진짜 빈곤을 만났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 바로 새로운 삶을 배우는 첫 수업이다. 그리고 그 수업이 끝날 무렵 우리는 깨닫게 된다. 돈보다 더 큰 가난은 의미의 상실이고 돈보다 더 큰 부는 다시 세상과 연결된 자신이라는 것을.